자, 이번에는 파티클 월드, 이제 파티클 시스템에 이어서 파티클 월드를 가지고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게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얘는 이제 파티클 월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지금 투명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세팅을 잠깐 투명하게 해가지고 여기 요 버튼 눌러주시면 토글 트랜스퍼런시 그리드 요거 눌러주시면 자, 투명한 게 사라지고 검은색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컴포지션 세팅할 때 요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티클 월드 그러니까 파티클 월드 컴포지션을 만들었고요. 파티클은 항상 사용할 때 솔리드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솔리드. 그래서 자,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솔리드 얘는 이제 파티클이 되겠죠. 그리고 요 솔리드에다가 파티클 월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파티클 검색하시면 자, CC 파티클 월드라고 있죠. 요 CC 파티클 월드를 이렇게 레이어에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컴포지션 패널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화면 구성이 이렇게 뜨는데 얘는 이제 3D 공간이에요. 3D 공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3D 공간을 자, 이렇게 돌려서 카메라 보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여기서 요 빨간색 동그라미는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요거 입자가 생성되는 위치 이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 회색 라인은 이제 뭐 가운데, 그리고 얘는 이제 플로어라고 그래가지고 입자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것인지 지정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얘는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3D 공간에. 자, 그리드도 지금 입체처럼 약간 점점 멀어지면서 자, 조금 보이고 가까워지면서 많이 보이고 이렇게 이제 약간 원근감이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요런 애니메이션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요런 환경 구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효과 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드 가이드 같은 경우는요. 자, 얘를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보여줄 것이냐. 지금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요런 것들. 그죠? 지금 요 부분, 입자가 생성되는 요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안 보이고 있고요. 자, 모션 패스 프레임 수는 지금 요 컴포지션이 현재 지금 자, 30프레임으로 잡혀 있어서 요것도 30프레임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자, 요것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24프레임인데 30프레임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숫자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리드는 밑에 요런 거. 자, 그리드 포지션은 자, 플로어가 되겠죠. 자, 뭐 프로듀서 요 위치 값이라든지 요게 위치라든지 자, 월드 현재 지금 요 딱 월드 값 Z축 가운데 요런 거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Z, X, 자, Y 요렇게. 자, 윗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위의 방향을. 그래서 플로어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서브 디비전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 이제 간격 요런 거예요. 네모칸을 몇 개를 더 만들어 주느냐 요거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크게 뭐 입자가 떨어지고 입자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데에는 크게 관여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인터페이스상 화면 구성상 어떻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자, 요걸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자, 한 번씩 눌러 보셔가지고 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없는지 이런 화면 구성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버스 레이트. 자, 파티클 시스템 2랑 비슷하죠. 똑같죠. 파티클 레이트, 버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입자가 생성되는 양을 얘기를 해줘요. 요거를 늘려주시면 저렇게 입자가 많이 생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롱비티 같은 경우는 생명력입니다. 똑같습니다. 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입자는 빨리 뭐 이제 요 사거리가 짧아집니다. 자, 프로듀서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포지션 이제 X, Y, Z라고 나눠져 있는데 요거 수치값이
솔리드하고 아직 뭐 수치값이 그냥 오브젝트에 얘 포지션 요 값하고 파티클에 있는 요 포지션 값, 만약에 요 쉐이프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체크를 해줬을 때 보여지는 XYZ축의 값하고 포지션의 XYZ축하고 요거 수치 표시가 완전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얘를 뭐 포지션 X 얘 값을 익스프레션 키로 자, 요 X 값과 연동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요. 어디론가 사라져서 안 보여요.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죠? 왜냐면 여기 수치가 640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오른쪽에 어딘가 엄청 먼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익스프레션 요 이제 어떤 막 널 오브젝트로 어떤 움직임 애니메이션 준 다음에 거기에 연동을 시켜주고 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주고 싶다. 얘는 그게 조금 힘듭니다. 얘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일일이 손으로 직접 움직임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결론이에요. 얘를 자 요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한번 가는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XYZ가 있는데 일단은 Z는 앞, 뒤 원근감을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X하고 Y를 먼저 잡아줍니다. 좌우하고 위아래 요거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리고 뒤로 가서 얘를 뭐 뒤로 가서 가운데 위로, 그리고 또 가서 반대쪽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요. 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포지션 X하고 Y의 애니메이션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프 에디터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자 밸류 값 그래프로 잡아주신 다음에 요거 보시면 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얘네가 지금 모양이 어떻게 수정이 안 돼요. 요 수정이. 자 한번 좀 더 볼까요? 이렇게 보시고 자 가운데 얘를 조금 곡선 얘는 X네요. 자 Y를 얘를 조금 부드럽게 한번 잡아줄게요. 모든 움직임에 그 이지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쵸? 모든 움직임에 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 이제 그래프 에디터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다 됩니다. 뭐 움직임을 약간 좀 더 이쁘게 더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지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움직임 높이 이것도 조절을 하고 나니까 자 얘가 아까 전에 직선으로 움직이던 게 이제 둥글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둥글게. 그 다음에 자 중간에다가 요게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둥글게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임을 줬으니까 자 뭐 여기도 똑같죠. 레디우스라고 있습니다. 요 반경, 입자가 생성되는 반경을 얘기를 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입자가 생성이 되죠. 요렇게. 자 그 다음 밑에 피직스 보겠습니다. 피직스. 자, 뭐 파티클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뭐 익스플로시브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 디렉션이라든지 콘이라든지 자
뭐 파이어라든지 보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애니메이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뭐 같은 느낌이겠죠? 그죠? 그리고 자, 벨로시티가 요 값은 자, 입자가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비티는 중력 값이기 때문에 중력 값을 0으로 주게 되면 자, 파티클 입자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인헤릿 벨로시티 요 값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뭔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죠. 얘는 쫙 올라와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헤릿 벨로시티 값도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입자가 좀 생성이 좀 천천히 이루어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입자 범위도 좀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입자 범위도.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뭐 요 정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크게 뭐 레지스탕스 조절을 많이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티는 안 날 거예요. 움직임을 좀 많이 화려하게 아니면은 진짜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발이 날린다든지 그럼 아니면 뭐 꽃잎이 날린다든지 이런 거 애니메이션 제작하실 때 레지스탕스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수치를 올려서. 그 다음에 엑스트라 앵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무런 건 없지만 여기서 또 애니메이션 부분을 바꿔주시면 자, 애니메이션 부분을 입자가 조금 움직이는데 크게 자, 약간 좀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입자가 이제 뭐 생성되는 부분에서 얘가 이제 회전을 시켜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자,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보텍스에 자, 지금 입자가 가까이서 보게 되면 입자가 움직여요. 이제 회전을 합니다. 입자가 그래서 요것도 그냥 살짝적인 좀 이제 그 감각적인 느낌으로 조금 더 잡아 주시는 거예요. 요런 거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런 느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플로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제 입자가 바닥으로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뭐 플로어라는 기능을 줘도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라비티를 다시 한번 수치를 좀 올려줘 보고요. 그라비티를 그리고 입자 뭐 생명력을 좀 더 길게 한번 줘볼게요. 그라비티 1 줘볼까요? 자, 입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벨로시티 값도 좀 더 줘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레지스탕스 값이 너무 자, 입자들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요. 자, 요 플로어 부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자, 플로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그리드의 위치예요. 바닥을 어느 정도 높이를 주겠느냐. 요걸 봐주는 거고요. 자, 파티클 비저빌리티 요거는 이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제 그런 얘기고, 렌더 애니메이션 뭐 이제 하나씩 두면 자, 반대 방향에서 떨어지죠. 플로어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얘는 바닥에서 그림자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림자 같은 느낌. 바닥에 자, 입자의 그림자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어 액션은 여기서 아이스인 경우에는 입자가 바닥에서 이렇게 쭉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미끄러지고요. 그리고 자, 글루 얘는 자, 바닥에 딱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바운스는 통통 튀기는 겁니다. 이렇게 통통 튀죠.
요런 애니메이션을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플로어가 요런 기능들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얼마만큼 튀길 것이냐, 요 튀기는 높이 같은 거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입니다. 랜덤 바운스. 그 다음에 바운스 스프레드, 좀 얼마나 더 뿌려질 것이냐, 얼마나 멀리 뿌려질 것이냐, 요거 조절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럼 요 바닥에 이렇게 생성되는 요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그리고 자, 플로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렉션 에직스 같은 경우는요, 입자가 생성되는 방향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디렉션 에직스로 선택을 해 주시고 얘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치.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 어떻게 입자가 떨어져서 모양을 나타낼 줄 것인지, 어떻게 뿌려질 것인지 요 방향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자가 튀는 방향이 달라졌죠. 그죠? 입자가 튀는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시면은, 자, 그라비티 벡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진짜 벚꽃 같은 게 휘날릴 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왼쪽 아래로 떨어진다는 모양을 만들어주게 될 때는요, 자, 파티클 월드 다시 한번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그리고 얘한테 프로듀서에서, 자, 레디우스 x 값이랑 y 값, z 값 이렇게 벌려주면요, 자, 입체적인 공간 안에 요 입자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 입자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주는데, 자, 피직스 부분에서, 자, 그라비티 벡터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y가 1이에요. 숫자에 대한 그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왼쪽과 위에 상단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왼쪽과 상단은 마이너스 값이 되고요, 우측과 하단은 플러스 값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라비티 y 값이 1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뿌려질 거예요. 얘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자, 그러면 요런 방향이라면 하늘에서 별빛이 떨어지는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많은 별빛이, 지금 얘는 지금 가운데서 입자가 생성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이 보여지는 거지만, 자, 요렇게 입자가 떨어지는 방향이 달라지죠. 그라비티 벡터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자, 요런 이제 입자가 날아오는 방향과 요 모양이라면은 그 벚꽃이 휘날리는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돼서 요 피직스 부분, 물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많이 다뤄보셔야 돼요. 뭐 벨로시티 값이나 이네리 벨로시티 값, 그라비티, 레지스탕스, 뭐 엑스트라 앵글, 이 부분들을 계속 숫자를 조절을 하시면서 어떤 모양이 이쁜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지정을 하시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때 멈춰 주시는 겁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런 이제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요런 이제 감성을 좀 다루는 이런 분야에서는요, 절대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완성이라는 건 없고, 그냥 봤을 때 이쁘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파티클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파티클 부분. 파티클에 보시면 파티클 타입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라인으로 보이지만 얘를 스타, 별빛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죠? 별빛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쉐이드 스피어, 페이드 스피어, 뭐 이런 거, 페이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약간 눈발 날리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자, 페이드 스피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파티클 시스템 2와 다른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요 텍스처 트리 폴리곤, 텍스처 쿼드 폴리곤이에요. 내가 사용한 텍스처를 여기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 소스를 하나 만들게요. 솔리드 말고 컴포지션을 300에 300 픽셀짜리의 컴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별을 놓겠습니다. 별 더블 클릭하면 별이 여기 들어가져요. 아이고, 솔리드를 넣어야 되는구나. 솔리드를 놓고 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별 모양의 마스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컴포지션 1번이기 때문에 파티클 월드라고 해놓은 여기 컴포지션에다가 얘 컴포지션 별 모양을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뭐 여기 파티클 요 부분에다가 여기 이제 텍스처 쿼드 폴리곤에다 쿼드 폴리곤을 선택을 하시면 밑에 텍스처라는 탭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다가 텍스처 레이어를 컴포지션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요. 자, 얘 눈은 꺼줄게요. 소스는 여기에 별 모양이 별 종이가 이렇게 휘날리죠. 그죠? 자, 그러면 벚꽃 날리는 게 요 별 대신 벚꽃을 집어넣게 되면 벚꽃잎이 날리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별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요런 모양이 있어서 좀 보기 싫다 라고 하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로테이션 에직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네가 지금 360도 전방이 360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Y로 Z로 이렇게 바꾸면요, 그냥 별 모양이 이렇게 떨어져요. 빙글빙글 안 돌고. 그죠? 이렇게 별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버스 사이즈랑 데스 사이즈가 있죠. 이런 거 배치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맥스 오퍼시티, 자, 투명도니까 전체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즈 바리에이션, 얘는 100% 해주는 게 조금 더 이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더 랜덤 값이 심해지니까,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이렇게 모양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얘가 이제 파티클 월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아니면은 진짜 무슨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하고 계속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무슨 선물 상자가 막 떨어진다라든지, 그죠? 돈이 떨어진다든지, 요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진다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오퍼시티 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시스템에서도 있었죠. 자, 커스텀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오리진 색상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얘는 지금 텍스처라서 지정을 해줄 수가 없네요. 텍스처라서 지정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커스텀 칼라 맵을 해가지고 잡아줄 수가 있죠. 자, 시작할 때, 그럼 시작해서 25%의 생명력 25%쯤에는 무슨 색, 50% 무슨 색, 요걸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자가 하나 날아갈 때도 빨간색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 입자가 죽을 때 색상이 보라색, 생성될 땐 빨간색, 중간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요걸 잡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파티클 시스템 2하고는 그렇게 많이 다른 내용은 없지만 요 부분이 많이 다른 거예요. 파티클 타입에서 텍스처 쿼드 폴리곤에 그 텍스처 레이어를 지정을 해주고요. 요 스캐터 같은 경우는 요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에서 입자를 뭐 어떻게 보여주겠느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진 같은 거를 넣어 주시게 되면요, 일반 사진 같은 거를 일반 사진을 넣어 주시게 되면 파티클에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사진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 자동차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자동차 이미지가요, 자, 어디는 바퀴가 보이고요,
어디는 앞에 본네타 부분이 보이고요. 그죠? 어디는 앞바퀴 부분만 보이고요. 앞에 부분만 보이고 이렇게 다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요런 게 가능해요. 여기서는 스캐터라는 요 기능으로 그다음에 자, 뭐 텍스처 타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다 지정해 주시면 조금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 그냥 그나마 내 느낌에 내가 봤을 때 내 느낌에 모양이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거기서 딱 멈추시면 돼요. 설정은 모든 작업이 다 그렇습니다. 딱 봤을 때 딱 이 정도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 멈추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 파티클 월드로 이런 텍스처도 한번 입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이 상태에서 플로어 부분 여기 잡아주시면요, 바운스로 잡아주시면 입자가 와서 바닥에서 이렇게 걸리죠. 그죠?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 이제 파티클 시스템하고 파티클 월드를 좀 많이 다뤄보시면요, 뭐 파티큘러도 있지만 그 트랙 코드에 파티큘러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쁜 영상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파티클 월드도 보시면은 얘가 파티클 월드가 이제 3D 공간에서 입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입자가 이렇게 퍼지는데요. 이렇게 얘 이동 애니메이션을 프로듀서에서 X, Y, Z를 Y는 놓지 말고 X, Y, Z, X하고 Z만 잡아주시고요. Y는 위아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걸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자 반대편으로 갔다가 그리고 1초에 또 다시 반대편으로 갈게요. 이렇게 가면 자 입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화면상에서 봤을 때는 위아래 방향으로 보이는 거지만 얘를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앞뒤로 움직이는 거네요. 지금 현재 앞뒤로 움직이는데 조금 다시 바꿀게요. 자 앞뒤로 움직이지만 일단은 여기서 자 그래프 에디터로 들어가서요, 포지션 Z 방향을 여기를 좀 더 둥글게 잡아주는 겁니다. 둥글게. X 방향을 다듬어 줘야 되나요? X 방향을 이렇게 되면 자 중간에다가 잡아줘야겠네요. 여기에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주고 위치 이동, 그리고 자 여기도 키프레임 하나 잡아주시고 얘는 밑으로 이동.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입자가 이렇게 돌죠. 그죠? 이렇게 도는데 이 부분을 둥글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얘를 여기 이지랑 아니면 커런트 셀렉션 요거 이제 오토 베이지어 곡선으로 잡고 둥글게.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베지어 곡선으로 둥글게. 이렇게 베지어 곡선이요? 직선을 자 그 펜툴로도 직선을 잡아놨다가 요 직선을 둥글게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핸들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양쪽에다가 핸들을. 그래서 이 부분도 자 베지어 곡선 추가를 해서 좀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지게. 이렇게. 그거는 이제 속도 관련이에요. 속도. 그거는 속도 관련이고 여기는 속도 관련이고요. 얘는 이동.
이동 또는 속도, 여기서도 속도 조절이 되지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다시 돌아와서 얘한테 얘는 계속 빙글빙글 돌아라 라고 루프 사이클을 주시는 거예요. 루프 아웃 사이클. 그래서 Alt 키 눌러서 토글 키 누르시면 여기 밑에 익스프레션 뜨는데 루프 아웃 사이클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자, Z 값이 지금 같이 안 먹었네요. Z 값도 똑같이 요 루프 아웃을 Z 값에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그죠?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자, 닥터 스트레인지 포탈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죠? 속도를 좀 빨리빨리 해서 여러 개 같이 돌려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방향 Z 요 방향이었어요. 저희가 만든 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Y축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Y축 여기서 포지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1초, 2초, 3초의 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자, 얘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살짝 또 카메라를 돌려보면요. 카메라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자,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집니다. 그죠? 그 다음 입자 조절을 좀 하시는 거예요. 피직스에서 자, 벨로시티 값을 좀 줄여주시고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 또 파티클 타입을 뭐 페이드 스피어나 버블이나 뭐 큐브나 상관없습니다. 잡아주시고 요 플로어만 액션을 뭐 바운스나 아이스나 상관없어요. 자, 보시면 자, 입자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집니다. 자,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봐볼까요? 자, 좀 더. 자, 보시면 입자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클 월드로 요 정도니까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자, 글씨 같은 것도 한번 넣어 볼까요? 글씨 해서 얘는 파티클 월드였죠. 파티클 월드로 자, 3D 레이어를 준 다음에 그리고 자, 얘는 파티클 요거를 자,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요. 돌려놓고 자, 위치를 좀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투노드 카메라 설치하셔서 카메라로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 글씨를 좀 위치 조절을 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파티클 월드 입자가 이렇게 글씨를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거. 요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자, 파티클 월드도 이제 재밌어요. 한번 더 다뤄 보시고요. 이거 영상 참고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